한마디로 딱 표현해 드리자면 출처가 같은 사진은 비슷한 값이 나오게끔 하고, 출처가 다른 사진, 요놈과 요놈이죠. 출처가 다른 사진은 최대한 먼 값이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기법.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 러닝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기 지도학습, 이게 또 핫하거든요 요새. 잘 들어보세요.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지도학습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도학습에서는 사람의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데이터가 당연히 많을수록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답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에도 이미지에다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찍어준 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 업체에 맡겨가지고 몇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준 지도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방식은 다른데 문제 상황 자체는 똑같이 정답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지도학습은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지도학습은요, 진짜 풀려고 했던 문제 말고요, 가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서 먼저 풀어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한마디만 잘 이해하면 끝이거든요, 자기지도 학습은. 자, 예시 들어갑니다. 요게 조금 유명한 논문이라서 가져왔어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 이걸 패치라고 불러요. 패치, 작은 사진, 패치 위치를 랜덤하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푹 잡은 거예요. 그냥 푹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좀 좋게 잡혔어요. 당연히 논문 쓸 때는 좋은 위치에다가 잡힌 거를 논문에 올리겠죠. 그래서 얼굴을 찾아내서 찍은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파란색 위치를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패치랑 똑같은 사이즈의 패치들을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안 하고 네모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움직여 놨대요. 일부러 살짝은. 그래서 그 각각의 위치를 1, 2, 3, 4, 5, 6, 7, 8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포지션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가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서 좀 더 이미지 인식을 잘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정답을 모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사진인 거거든요. 그럼 이 사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도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못 쓰는 데이터입니다. 자기 지도학습이라면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금 인터넷에서 그냥 끌고 온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요거는 이런 파란색 패치 위치를 찾고 그 주변에 패치 하나 골라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대적인 위치를 출력하도록 학습시킨다. 그러한 가짜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지도 학습의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미지 인식을 조금 더 잘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좀 더 잘하더라. 그냥 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정답 알고 있는 데이터가 100개예요. 100개.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100개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보다 이렇게 뭔가 사전 학습을 시켜놓고 요걸 가짜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진짜 문제,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100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그냥 가짜 문제를 안 하고 진짜 문제를 풀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잘하더라. 그게 바로 자기지도 학습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인 패치의 위치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게 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지라 함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함은 뭔가 연속돼요. 그러니까 픽셀 값들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연속돼요. 얼굴이 있으면 귀가 있고, 귀가 있으면 볼이 있고, 볼이 있으면 만약 고양이 사진이면 여기에 다리 있고, 그 근거리에 또 몸통이 있고, 또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런 식의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세상 자체가. 아무렇게나 픽셀들이 쫙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거를 알려주는 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패치를 잘 봐. 이 두 개의 패치 상대적인 위치는 3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을 넣어요. 뭐가 튀어나와야 될까요? 뭐가 튀어나오게끔 학습시켜야 될까요? 4. 요거랑 넣었을 때는 7이 튀어나오도록 학습을 시킨다. 근데 파란색 위치 랜덤하게 잡는다고 했어요. 여기로 잡고 똑같은 짓을 또 할 수 있겠죠. 1, 2, 3, 4, 5, 6, 7, 5, 6, 7, 8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무한히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블이 없는 사진을 가지고도 무한 번 학습을 시켜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인식, 어떤 그런 인식을 좀 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진짜 문제를 풀게 되면 잘하더라. 바로 요거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예시 드렸고, 데이터 안에서 셀프로 만든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죠? 내가 방금 만든 가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자기 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지도. 셀프로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도,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다. 너무 말이 잘 맞죠. 자기 스스로 지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내가 연습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수능을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만든 문제를 나한테 스스로 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 그거는 다 정답이 같이 있잖아요. 뒤쪽에. 그거는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거. 근데 문제집,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문제집 다 풀어본 거야. 다 풀어봐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뭐 없어. 그럴 때는 내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프리텍스트 태스크, 요게 바로 가짜 문제를 유식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들의 이 동네에서, 자기지도학습 동네에서 하는 용어가 바로 이 가짜 문제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 뭐라고요? 그렇죠, 프리텍스트 태스크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한다. 이거를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 프리트레이닝 뭐라고요?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입니다. 사전에 학습한다. 그래서 사전 학습.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 아까는 네모로 표현했는데 뭐 사다리꼴 네모 뭐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모델이 있을 때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는 3이 튀어나오게끔, 뭐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뭐 7이 튀어나오게끔, 이걸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은 얘는 사전 학습된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푸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진짜 문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그게 바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진짜 문제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분류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약간 고쳐주는 거예요. 일단 약간 고쳐주는 거예요. 자, 왜 약간 고쳐줘야 되겠어요? 아까 풀었던 가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달라요. 1, 2, 3, 4, 5, 6, 7, 8 상대적으로 위치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내가 풀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고양이 분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0 또는 1이 나와야 됩니다. 0 또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의 구조도 살짝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맨 마지막 층만 바꾸면 돼가지고 저렇게 맨 마지막 층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탁 덧대는 듯한 느낌으로, 수정하는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열심히 만들어 본 거예요. 박수!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 부릅니다. 고양이 넣고 고양이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사전 학습된 녀석은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분류 모델이 된 거예요. 분류를 잘하는 그런 모델이 된 겁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푼, 분류 문제를 푼 그런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거예요? 기존에는 2번만 했던 겁니다. 기존 그냥 지도학습은 2번만 했던 건데, 자기 지도학습은 뭐다? 1번을 먼저 하고 2번 풀어보자 그랬더니 잘하더라.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한다 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전학습된 녀석을 새로운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니까 전이학습이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완전 딴판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비슷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전이, 트랜스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논문이죠. 이 고양이 논문은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컨텍스트 프리딕션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요 문제를 우리는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라고 부를래 라고 이제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도 맥락이 있으니 요러한 중심 문장에는 요러한 주변 문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요게 좀 유명한데,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요놈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조학습이랄까? 요것도 오히려 더 쉬워요. 개념은 더 쉬운데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진이 있어요. 사진 1번. 이 사진을 일부분 떼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 그래서 저기 그림에 있죠?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분 떼가지고 그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사진. 이 녀석. 그거를 넣고, 이 CNN 모델에 넣고,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5개의 숫자죠. 그래서 이 5개의 숫자에 해당되는 어떤 벡터가 바로 1'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같은 사진으로부터 요 사진으로부터 또 일부분 떼요. 일부분 떼는 것도 그냥 랜덤하게 그냥 떼는 겁니다. 일부분 떼요. 사이즈는 똑같게 그렇게 해서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또 모델에 넣어요. 동시에 넣는 거 아닙니다. 1, 2 동시에 넣는 건 아니고 뭐 동시에 넣을 수도 있겠죠. GPU 같은 거 이용하면. 어쨌든 모델은 하나예요. 모델은 하나인데 거기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에 대한 모델 따로 2에 대한 모델 따로 이게 아니에요. 혹시나 이 그림 보고 오해하실까봐 1번 모델 2번 모델 이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모델은 하나고 그 모델에 요렇게도 넣고 저렇게도 넣고 각각을 1', 2'이라고 하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은. 자, 그 다음입니다. 다른 사진을 가져와요. 다른 사진입니다. 이건 다른 사진이에요. 그냥 다른 사진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클래스인지까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사진을 가져와요. 그래서 또 일부를 떼요. 일부 떼는 것도 랜덤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출력을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3'이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떼요. 몰라, 여기쯤 뗐다 쳐. 그래서 이거를 4번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사진 넣으면 그 녀석의 출력은 4'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요때에 1'과 2'은 값이 비슷한 값이 나와야 돼 라고 AI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 러닝입니다. 비슷한 값이 나와야 돼. 3, 4는요? 맞습니다. 비슷한 값이 나와야 돼. 그리고 컨트라스트 러닝의 꽃은 여기 있습니다. 1', 3'은 어떨까요? 1'과 3'의 값은 최대한 멀게 되게끔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기지도학습 중 컨트라스트 러닝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1', 3'은 최대한 멀게 값이 최대한 다르게, 예를 들어서 1' 빼기 3'을 맥시마이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1', 4'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밀어내야 돼. 레펠이야? 리펠이야? 모르겠다. 리펠. 2', 3' 밀어내. 2', 4'도 어떻게 해라? 밀어내라. 요게 바로 컨트라스트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딱 표현해 드리자면 출처가 같은 사진은 비슷한 값이 나오게끔 하고, 출처가 다른 사진, 요놈과 요놈이죠. 출처가 다른 사진은 최대한 먼 값이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기법.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 러닝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대표적인 자기지도 학습의 방법이고요. 이 밖에 GPT, 여러분들 좋아하는 GPT, 저도 제 친구, 여러분의 친구, 바로 GPT도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버트도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GPT는 다음 단어 예측,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는 식으로 자기지도 학습을 하고요. 버트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빵꾸를 빵 뚫어. 그래서 그 빵꾸난 그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를 예측하는 것. 마찬가지 자기지도 학습이죠. 정답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습시키는 것은 또 버트 방식인 겁니다. GPT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냥 맨 처음 부분만 보여주고 그 다음 단어 예측해봐. 그래서 첫 단어, 두 번째 단어 줬을 때 세 번째 단어 예측해봐. 그래서 1, 2, 3번 단어 줬을 때 네 번째 단어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내가 그냥 문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학습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챗봇도 하고 별것도 다 하잖아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GPT를 만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World Understanding이라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는 게. 그래서 이 AI가 세상을 이해한 상태로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검색 엔진 기반으로 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GPT는 그렇게 단순한 원리지만, 학습 방식 원리 자체는, 근데 그렇게 파워풀한 녀석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